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코치 2부를 찾아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한 주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번 주는 그래도 우리가 잘 시장들이 반등을 좀 들어왔던 시장이기 때문에 이번엔 좀 편안하게 이번 주는 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는 우리가 조금 더 시장을 좀 관망하는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지수 때는 2,500 라인이에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2,500원, 2,500포인트에 저항대가 조금 있고요. 코스닥이 좀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나와 보여요. 그래서 이제 2월 달에는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쪽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매수의 기도는 다음 주부터는 살짝 꺾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거래소 같은 경우 머리대 위에 있어요. 그 매물이 되게 강한 자리이기 때문에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좀 두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월 달에는 뭐 반도체 쪽, 소부장 쪽과 그다음 2차 전지 장비, 그다음에 게임주,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좀 더 반등이 들어오는 모습이 우리 전주에서 보면 확인할 수 있었던 시장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미국도 나스닥도 거의 머리 위에 있어요. 거기서 그래서 1차 상승의 이 고점 머리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대형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또한 2월 달 전체적인 시장을 봤을 때도 코스닥 쪽으로 좀 보는 게 우리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드는 시장입니다. 자, 이랬든 저랬든 일부에서 우리 김도우 멘토님께서 잘 시장 설명을 해줬고 2부는 많은 분들이 상담할 수 있게 신속하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772-0269-0279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현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반갑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네, DBI텍 네. 68,500원에 25%. 높네요, 되게. 그죠? 네, 오래됐어요. 오래되셨어요? 여유는 되세요? 네. 조금 현금 조금 있어요. 좀 더 살 수 있어요? 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사이클대로 되게 주식은 돌아가요. 그래서 업종의 순환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월, 12월부터 이제 지수가 반등 들어올 때 우리가 거래소 쪽으로 보면 이 중심 섹터의 가장 대장이라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반도체 쪽은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먼저 움직이거든요. 그 다음에 어느 쪽으로 가냐라고 하면 이 서용주 쪽, 중소형주 단으로 넘어가요. 그게 반도체 소부장 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월 달에 세게 올랐던 그 반도체의 대장주들이 좀 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다음 주부터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빠지게 되면 이쪽 그 반도체 쪽, 코스닥 쪽이나 중소형 단으로 많이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이 반도체 소부장 쪽도 잘 봐야 돼요. 바닥에서 많이 움직이고 수급도 되게 좋아졌어요. 보면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개인들 물량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2월 달에는 조금 더 사서 들고 가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는 6만 원 잡고 단가를 좀 낮춰도 되는 자리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럼 얼마에 사면 좋을까요? 제가 볼 때 이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매수 타점은 5일선이라 그래요. 5일선이 깨지냐 안 깨지냐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이 자리는 밀릴 확률보다는 위쪽으로 칠 확률이 더 많으니 가격대는 4만 5천 원? 4만 5천 원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그 선에서 조금씩 모아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만 원까지 보라고요? 저는 6만 원까지는 좀 볼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손해보고 팔지 마세요. 네. 알겠죠? 좀만 더 힘내면.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올해는 이거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는 시장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팔지 말고 좀 더 모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6만 원까지 맞춰야 되는 거죠? 저는 6만 원까지는 보여요. 이게 중간값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고점과 저점의 중간값이니 5만 원에서 6만 원 사이인데 오버슈팅이 나오면 6만 원까지는 보여요. 이게 하프 조정, 하프 반등이라고 하거든요. 거기까지 올라와요. 그때까지는 한번 그럼 홀딩. 그 아래일 수도 있겠네요. 아래일 수도 있어요. 근데 6만 원까지는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꼬리 저항이라고 있어요. 6만 원 이렇게 꼬리 저항이 있거든요. 거기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6만 원 홀딩 의견 드릴게요. 죄송하지만 감사합니다. 오래 걸릴까요? 네? 좀 걸려요. 그래도 시간을 두고 우리가 시간을 주고 수익을 낼 수 있으면 기다리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현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이세요?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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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스페타시스 네. 7,600원에 10%예요. 비싸게 산 것 같아요. 네.
네, 여기는 한번 이거 잘 대응을 해야 되니까 이게 뭐냐면 네. 이게 여기서부터는 이 기존적인 네. 펀드메탈로 움직이는 거는 이 고점이에요. 고점을 만드는 건 펀드메탈이라고 그래요. 그 PCB 네네. 쪽은 잘 안 가거든요. 근데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레벨 단에 네. 올라왔어요. 8,000원까지.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기술적 네.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이 올라간 거는 펀드멘탈과 기대감으로 올라가요. 그다음에 실적 베이스도 네. 그렇고 그다음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주가가 반영을 하되 우리가 봐야 될 네. 거는 뭐냐면 그거는 이 매물이라 그래요. 이게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고점에 왔을 때 그 매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냐라는 거거든요. 그럼 요거를 넘어가야 네. 되거든요. 확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8,000원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저번에 최고점이 8,700원에서 이게 맞고 무너졌잖아요, 이게. 네네. 그렇죠. 여기 8,000원 라인에 무너졌죠. 이게 차트를 네, 보시면 네. 아시겠지만 요 라인과 요 라인과 요 라인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 네. 제가 동그라미에 쳐놓을게요. 요 동그라미 여기 요 라인이잖아요. 여기를 네. 넘어가는 거를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이건 기술적 분석이라 그래요. 근데 네. 잘 한번 보시면 여기서 네. 보면 어때요? 이렇게 윗꼬리가 쭉 들었죠. 네. 그다음에 음봉, 그죠? 여기 음봉 쫙 네. 밀렸잖아요. 8,000원에서. 그러면 네. 여기에 뭐가 많다라고 하면 매물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네. 막 갖고 있던 사람들의 물량들이 야, 네. 이제 내 본적 났어. 파는 물량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네. 있죠. 요 라인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쉽게 매매할 가격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돌파하면 아예 따라가는 게 낫거든요. 이게 신고가 매매라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되게 애매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수도 있고 밑으로 빠질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네. 딱 튀면 나오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손해 보고 안 나오는 게 나아요. 아, 그냥 나와요? 네, 나와요. 예. 그래서 나중에 나 아. 이게 관심 있게 본다고 돌파했을 때 그러니까 신고가로 붙어버려야 돼. 8,500원 넘어갔을 때 매매하는 게 더 나아요. 이 종목은. 아. 이 자리는 아. 박스권이기 때문에 여기 네. 매매를 잘못하면 밑으로 빠졌다가 한참 걸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네. 내 가격 오면 매도 치고 네. 나오는 게 나아요. 종목 바꾸는 게 나아요. 이 종목보다 다른 종목도 올라갈 수 있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네네. 눈을 돌리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아, 제가 네. 제 설명 네. 이해하셨어요? 네네. 나쁜 건 아닌데 위치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네네. 네, 그래서 반드시 아, 매도 그럼 의견 드릴게요. 이거 장기적으로 가면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 가격이 이만큼 올랐으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4,500원에서 8,000원 2배 올라갔어요. 그럼 아, 굳이 네. 이 종목을 사랑할 필요 있어 없어요? 아. 다른 것도 밑에서 아, 네. 올라갈 수 있는 그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여기서 시간을 네. 끌어서 손해 볼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 위치라 네, 그래요, 위치. 알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네. 그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면 시장이 아. 종목이 막 네. 튀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시간 네네. 뺏길 필요 없어요. 아, 네. 그렇게 한번 선택을 네. 한번 해보세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 네, 멘토님 꼭 한번 통화하고 싶습니다. 아,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LG화학이고요. LG화학 사셨어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네. 78만 6천 원, 25%요. 아, 사신 지 오래됐어요? 최근에 샀나요? 네, 네, 아. 아니요,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죠? 네, 그래서 네, 이거 일부 네. 작년에 조금 손절을 하긴 했거든요. 그 예. 비중이 아직 이만큼 남았는데 예, 예. 70만 원, 그 최근에 그 2달 전인가 75만 원인가 6만 원쯤 왔을 때. 올라왔었어요. 네, 네. 네, 그래가지고 이거 다 그때 한번 털고 나올라 했어요. 네. 네, 근데 그때 또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네. 그 놓치고 나니까 이게 네. 또 한번 쭉 빠졌다가 또 다시 지금 올라왔어요. 올라왔다가 네. 조금 또 빠졌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예, 그러니까 이 대형주를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일단은 먼저가 T값이라고 그래, T값. T값이라고 타이밍이라 시간이라 그래, 시간. 내가 시간이 있어요, 없어?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이란 건 내가 장기적으로 볼 거야, 단기적인 관점으로 볼 거냐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종목들은 사이클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주면 위치를 봐야 돼요. 고점 대비 이게 얼마나 빠졌냐라고 했을 때 고점에서 한 40에서 60% 사이에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게 바닥이거든요. 이 종목도 100만 원 찍었다가 얼마까지 빠졌냐면 50만 원까지 빠졌죠. 약 40에서 60 사이에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길이잖아요. 그럼 얘는 어느 쪽까지 올라오냐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통계를 내잖아요. 대형주의 성격이라든지 시장 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업황이에요. 전기차 업황을 보는 거죠. 배터리 업황을 보는 거야. 좋아요, 안 좋아져요?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가격을 찍어낀 자리다. 이 자리는 시간을 주면 손해 안 볼 수 있는 가격대예요. 높은 가격이 아니에요. 그러면 굳이 지금 팔 필요는 없고 그때 팔았다 하셨잖아요. 그건 좀 아깝죠. 네.
약간 네, 좀 네. 아, 그럴 네. 필요 없이. 그래, 이 종목은 아깝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을 더 주면 돼요. 연말까지. 이거 굳이 지금 팔으셔야 돼. 급한 거 아니시죠? 아, 네네. 그럼 끌고 기다릴 수 가세요. 있어요. 예, 기다리세요. 손에 안 보고 나와요. 80만 원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하면 돼요. 아, 그럼 이게- 굳이 손절까지는 안 해도 될까요? 아, 손절 왜 해요? 아니, 손절 이게 왜 그러냐 잘 보세요. 아, 이게 시간이 있으면 제가 좀 많이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봐봐. 이게 저점은 어때요? 계속 빨간 거 이렇게 봐.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네, 저점 높이면서 올라가요. 아, 네. 올라오죠. 이렇게 올라가죠. 네. 그건 뭐예요?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네. 그죠? 이게 이렇게 확산하잖아요. 이렇게 확산하는 건 뭐냐면 이런 종목은 조정 주면서 가요. 그리고 오래 가요. 한 번에 이렇게 급등하는 각은 금방 떨어지는데 이렇게 우상향이 올라갔으면 이쪽은 뭐예요? 배터리 쪽 소재 쪽으로 보면 되거든요. 그럼 이게 네. 앞으로 더 커질 수 있어요? 작아질 수 있어요? 커질 수도 있죠. 커지요. 무조건 커져요. 배터리는 전기차가 다 근데 바뀌니까. 한 가지 걱정이 이게 네. 이제 2차 배터리 그 2차 전지 이게 재료가 조금 이제 소멸되면은 네. 이게 매수가까지 안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조금 되긴 되거든요. 아, 이거 좀 제가 또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10년 전에 있잖아요. 10년 전에 아니 2012년 전에 이 전기차 배터리 때문에 이거 투자한다고 그래가지고 LG화학이 얼마 많이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100만 원까지 갔죠, 그죠? 많이 올라가죠. 이건 왜 많이 움직였어요? 배터리 이게 배터리에 영향이 시장이 있던 거예요. 근데 배터리는 아직 그 내연기관, 그러니까 주변의 친구분들이나 지인분들이 지금 전기차를 많이 타요. 전기차를 많이 타요. 내연기관? 내연기관 타죠. 그렇죠. 이게 만약에 이제 전기차로 다 바뀐다고 생각해봐. 어떨까요? 많이 커지겠죠. 네. 그러니까 더 갈 이 상황과 모멘텀이 더 많다는 거예요, 전기차는. 그래서 2, 3년 동안은 배터리 잘 봐야 돼요. 네. 이해됐죠? 그러니까 시간을 주고 한번 투자하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아까 얘기했던 80만 원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꼭 수익 내기 바라요. 응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에 구매해 전화 주셨어요? 네, 삼성생명이요. 삼성생명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네, 55,000원에 10%요. 사신 이유가 있어요? 예, 산지 오래됐는데 너무 빠져가지고 아, 지금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될지. 55,000원이면 지금 수익 중 아니세요? 예. 왜 안 팔았어요? 75,000원? 7만 5천원까지 안 갔어요. 74,000원? 예, 75,000원 거의 언저리까지 왔는데 그죠? 예. 이거 조금 빠질 것 같은데요, 더. 더 빠져요? 봉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약간 여기는 아. 이거 주식 잘 모르시죠? 네. 이거 볼 줄 아세요, 혹시? 잘 못 봐요. 아, 못 봐요. 잘 못 봐요. 예. 아, 이거 오래되셨으면 저 밑에 바닥까지 왔었잖아요. 56,000원대까지도 가지고 있었죠. 그때 사신 건가요? 이거 산지 얼마 되셨어요? 오래됐죠? 오래됐어요. 얼마나 되셨어요, 혹시요? 몇 년 됐어요. 아, 몇 년이요, 대략? 예, 한 3년? 아, 근데 왜 이 주식을 안 파세요, 자꾸? 팔아야 돼. 네. 아니, 이게 자꾸 이게 수익을 되게 많이 주셨잖아요. 9만 원까지 올라왔고, 다시 또 6만 원 갖고. 그때까지는 아니고요. 예. 네네. 이거 9만 원까지는 안 갖고 근데 예. 8만 8천 원까지 왔었잖아요. 그때까지요? 그때까지 못 본 것 같아요. 2021년에 8만 원 오고, 그 다음에 또 다시 7만 5천 원 오고, 또 다시 밀렸잖아요. 이 종목은 좀 그 반등시. 다음에 밀리고 산. 예. 이번에는 7만 원 정도 오시면 파세요. 또 밀리거든요. 6만 6천 원까지 밀렸다가요. 그다음 올라오는 힘이 밀려나갔다가. 밀렸다가요. 이게 전체적으로 추세가 아직 만들어진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 더 네. 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등시 매도하고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하지 말고 10만 원까지 올라가면 해라고요? 아니, 지금 팔아버리세요, 그냥 월요일날. 더 밀려요, 밑으로 이 그렇군요. 종목은. 예, 이 추세 따라 얼마나 그러거든요. 더 많이. 예, 많이 밀려요 또. 예, 이렇게 보면 추세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락 추세 때예요. 얘는 아직 추세가 바뀌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금융 섹터하고 보험 섹터는 한파동이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최근에도 마찬가지로 많이 나왔었어요. 여기는 한 번 더 밀릴 수 있어요. 밑이면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이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감천담 제약. 매수가면 좋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 요번에 반등이 좀 최근에 들어왔잖아요. 이 종목이요. 예.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5만 5천에 30%인가? 오래되셨네 또 이거 그죠? 예. 오래되셨어요. 많이 힘들으셨겠어요. 그죠? 이것 때문에 병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아 병이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반토막 더 나가지고 그죠? 예. 이번 올라와요. 이번에 오면 올라옵니까? 예, 올라와요. 6만 원 예. 정도에 매도 치면 될 것 같아요. 6만 원 정도에. 네, 5만 5천 원부터 매도 슬슬 준비하고 있다가요. 6만 원짜리 오면 매도 치면 돼요. 제약바이오 섹터가 2월 달에는 좀 살아나요. 제약하고 바이오 쪽, 특히 코스닥 쪽에 보면 이 매기가 이쪽으로 많이 붙어 있어요. 여기도 보면 수급을 보면 여기 보면 외국인 기관들이 최근에 많이 들어와요. 그다음에 연기금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기관도 매수가 들어와요. 그동안 매수가 하나도 안 잡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매수가 들어온다는 거는 가격에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메이저들이 들어오고 개인들이 팔잖아요. 여기 보면 파란 건 개인이고 녹색은 기관이고 빨간 건 누구냐라고 외국인이에요. 근데 개인들 팔면 주가가 올라가요. 여기 보면 개인들이 1월 달부터 이제 슬슬 팔기 시작, 1월 20일부터 팔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보면 귀신같이 어떻게 1월 20일 정도 때부터 올라가요. 이렇게 쫙 올라가요. 개인이 팔기 시작했을 때 주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물량을 외국인 기관이 잡은 거예요. 그러면 업사이클이에요. 그러면 이 종목은 6만 원까지는 가지고 있어도 돼요. 그때 되면 6만 파세요. 원까지.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성공세 기원하고요. 고맙습니다. 네, 꼭 수익 나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옛날에는 쿠프라고 지금은 사명이 바뀌어서 BGF 에코 머티리얼이죠.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는 7,000원이고요. 네. 비중은 20%입니다.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옛날 그 경량 전기차 뭐 해가지고 벌써 한 3년 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이거 계속 앞으로 들고 가게? 차량 경량화 쪽으로, 예. 이거, 뭐 옛날 12,000원 고가로 갔을 때도 안 팔았는데 지금 네. 팔 수 없죠. 그래요? 네, 좀 이거 걸릴 것 같은데, 시간이. 시간 괜찮으세요? 뭐 3년 기다렸는데 뭐 5년은 못 기다리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선생님. 코스피 지수 하면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이게 좀 아실 거예요, 아마. 저 13,000원까지 왔을 때는. 네. 좀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아마 보고 있으면. 근데, 그러니까 한국 주식은 무조건 수익 나면 일단 팔고, 지수가 맞아요. 떨어지면 이제 다시 사야 되는 맞아요. 거죠. 예, 제가 방송에서 맨날 얘기했지만 수익 줬을 때 우리가 가져오지 않으면 행운을 놓칠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특히 이런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은 더해요. 시총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그 시가총액이 우리가 기준을 뵀을 때 그냥 5천억 위는 5천억 1조 이렇게 우리가 봐요. 근데 이렇게 시가총액 조그만 이 기업 수익이 잘 나는 돈을 잘 버는 기업도 이 변동성이 되게 커요. 꾸준하게 성장을 못 해요. 왜 그러면 이 환경 자체가 한국 사람들이 주식을 오래 갖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맞잖아요.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게 미국식 매매인데 미국식은 막 종목을 하나 사면 10년, 20년 들고 있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러지 못해요. 내가 지금 종목 상담을 하면서 우리 선생님께 이 종목을 1년 더 보세요, 2년 보세요라고 하면 이거 2년 동안 왜 들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래서 짧은 걸 되게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되게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시장은 시가총액 조그만 거는 수익 나오면 가장 빨리 팔고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 실적 좋거든요, 이 회사. 예, 그래서 실적 좋아서 이게 요번에도 팔지도 또 뭐- 못해요. 시가총도 짜고 앞으로 커질 수가 있는데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적잖은 기업들 막 인기가 있는 종목에 관심 있다고 이런 게 안 가요. 그게 시장 환경이라고 보거든요. 적자 기업만 올라요, 적자 기업만. 네, 맞아요. 대구대표 보면은 그처럼 손해 보더라고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시장을 볼 때는 인기 있는 주식과 돈이 몰린 주식을 보시라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나라 시장이 그게 맞는 시장이기 때문에 매번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이게 좋거든요. 돈 잘 벌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앞으로 커질 수도 있는데 사람이 안 사니까 안 올라가는 거예요. 주가가. 이거 사람들이 사잖아요. 그럼 막 올라가요. 근데 적자라도 올라가요. 그럼 이게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환경을 잘 맞춰서 매매하면 되는데 이 종목은 가격대가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다음에 매매할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55일선이라고 해요. 55일선은 이게 분홍색 있잖아요. 여기 분홍색 선 보이세요? 예. 예, 여기 TV 보면 제가 이렇게 한번 녹화 방송을 다시 보시면 이 분홍색 선이 깨진 자리는 무조건 파는 게 나아요. 맞습니다. 예, 왜 그러면 이 추세론이라 이제 추세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거 이번에는 업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들고 가셨다가 8,000원 라인에 파시면 돼요. 8,000원 중간가까지 올라오거든요. 그때 파시고 종목 교체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아니면 더 끌고 가셔도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시간이 더딘 거죠. 아마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예, 그 전에 OCI에서 문의를 한번 드렸는데, 네. 그래서 판매해서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매수가 예, 비중은 네. 어떻게? 텍스트가 지금 14,000원에, 평균 단가가 14,000원에 네. 80%입니다. 아, 그래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내가 VFX하고 네. 그 아바타 2 그런 걸 보고 나서 이제 네. 그 설날 전에 네. 구정전을 샀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14,550원에 한 50%를 샀다가 그 네. 뒤로 계속 12,900원, 13,000원에 물타기 해가지고 한 50%를 더 샀거든요. 네, 네. 그래서 평균 단가가 14,000원 정도 됩니다. 아, 네. 이 종목은 빠른 종목이에요? 늦은 종목이에요? 이 종목을 딱 봤을 때 우리가 테마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잖아요. 예, 그러네요. 예, 실적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테마로 움직여. 이슈 있을 때마다 움직이거든요. 메타버스, XR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움직여요. 이런 종목. 그러면 이게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회사의 성장성은 뭐 돈을 잘 버는 기업이냐라고 했을 때는 아니에요. 적자가 있기 때문에 그죠? 돈을 버는 게 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걸어가지고 이 재무제표를 보고 매매하기에는 어려운 종목이에요. 맞지 않는 종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를 보면서 매매하느냐고 할 때는 돈의 흐름을 보고 해야 돼요. 이게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은 한 번 더 위를 쳐요. 이건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이 종목은 거래가 최근에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것 같아요. 가격대는 16,000원. 많이 사셨네요. 80%가 되네요. 예, 저는 17,000원, 18,000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 네, 네. 그 전에 OCI처럼 제가 12만 원에 판다 했는데 그때 네. 팔지를 못하고 결국은 98,000원에 팔고 말았거든요. 네네. 욕심이 과하니까 안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 아까 18,000원을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게 18,000원이잖아요. 예. 예, 여기는 매물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온 데 있죠. 예, 보이네요. 예, 여기 보이시죠? 여기 거래 잡힌 자리잖아요. 예. 여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매물대라 그래요. 우리가 대량거래가 여기가 뭐냐면 여기 사람들이 많이 이게 손해 보고 있는 자리예요. 거래가 많이 예. 일어나는 자리잖아요. 흔적이 있으면 여기는 이렇게 보면 삐쭉삐쭉 튀어나와 있잖아요. 윗꼬리가 통통통 예. 있죠. 예. 여기 가다가 예. 밟으면 어때요? 피나죠. 그렇죠. 피나죠. 그럼 여기서 물량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여기서 더 올라가면 안 팔면 되고 또 밀린다 그러면 나머지 다 팔고 나와서 또 밑에서 사면 되잖아요. 이런 종목은. 끌고 가기에는 부담스러운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적자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얘네는 이 기술적으로 테마 쪽으로 붙으면 여기 매물대 매도하자 이렇게 보고 여기 튀고 올라간다 그러면 나머지는 들고 있고 또 처진다고 하면 다 팔고 나오면 돼요. 그래야 수익을 챙겨가면서 가져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1차 16,000원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가 끊겼네요. 자, 제가 오늘 1시에 안양에서 강연회를 합니다. 오늘 오픈라인에서 여러분들 많이 보고 2월 전략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근처에 계신 분들은 꼭 오셔서 1시부터 저랑 이번 달 전략을 많이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2월에는 우리 시청 여러분들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뭐 조정도 있겠지만 이 틈새 시장 공략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2월 달에는 적합 평가되는 종목들이 튀어올라올 수 있다. 그쪽 종목을 잘 우리가 컨택하면 좋겠다. 그거는 코스닥 쪽에서 반도체 소부장, 2차 전지 장비주, 소재 장비, 그다음에 게임주,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섹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업종들이 많이 튀어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우리가 집중을 하는 게 조금 더 수익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거는 오늘 강연회 때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근처에 계신 분들 많이 오셔서 많은 내용들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휴, 반갑습니다. 진짜 힘듭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전화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야, 어느 종목이세요? 제가 더 집중해서 한번 봐드릴게요. 자, 한국가스공사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 33,400원. 이 사신 이유가 있어요? 저기 예. 배당 때문에 들어갔다가요. 예, 네, 권리락이 하루 나오죠. 합해돼가지고 당황해가지고 네. 일단은 또 배당 받으려고 버티다가 아, 예. 그 다음날 일단은 손해 보고 팔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비중은 네. 몇 프로세요? 그런데 15%요. 아, 15%. 네, 팔았다가 이게 다 이제 저 밑에 3만 원, 1,000원대까지 가서 네. 그 올라가는 기미가 보이길래 올라탔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아, 예. 우리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뭐를 잘 뽑으면 좋을까요? 가스공사는 뭐를 잘 보냐면 천연가스 가격을 보면 돼요. 여기 예, 보면 여기 한번 이렇게 예. 보면 제가 천연가스 값을 여기 가스값을 한번 이렇게 제가 차트를 열어놔고 해외 이 천연가스 가격이에요. 얘 어때요? 지금 급락이 나오죠? 내려가고. 엄청 네네. 많이 떨어져 있죠. 이게 네. 봐봐 이렇게 쫙 빠지잖아요. 네. 이게 천연가스 값이에요. 그러면 한국가스공사도 여기에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겠죠. 맞겠죠. 그거를 사셨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때요? 이렇게 쫙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원자재 관련주와 이런 천연가스라든지 막 여러 가지 유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런 관련주는 원자재 값들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컨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으면 손해를 많이 봐요. 그러기 때문에 이 천연가스 값들이 변화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이걸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 모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싸다고 무작정 이렇게 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영향을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반등 시 매수가가 33,000원이라면 반등 시 매도 치고 나오는 게 나아요. 이 종목보다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면 내 가격은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거보다 막 좋은 종목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손해율이 크진 않기 때문에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세요.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근무에 전화 주셨어요? SK텔레콤이고요. 예, 매수가 비중은요? 56,500원에 10%인데 네네. 손절해야 될까요, 이거요?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세요? 예, 시간은 있는데 네. 더 떨어질까 봐 싶어서. 이런 종목은 기술적 반등만 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등 들어오면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예, 이제 다운 사이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보면 우리가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뭐가 중심적이에요? 뭐가? 통신, 네, 통신 쪽이에요. 예, 통신, 데이터 센터, 뭐 통신망 뭐 이런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예. 그죠? 예. 근데 이게 왜 SK텔레콤 같은 거야, KT랑 LG U+ 같은 경우가 왜 우리가 가만히 볼 때는 전화를 다 사용하는데 왜 그럴까라고 할 때는 지금은 이슈가 뭐냐면 제4 이동통신과 알트폰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알트폰 쪽으로 계속 지금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뭐 통신사의 점유율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이런 게 영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 통신 쪽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영향이 있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뭐 SK텔레콤이나 KT나 LG U+가 주가가 못 가는 이유가 이탈이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경기가 어려우니 조금 더 우리가 통신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해서 알뜰폰 시장으로 가입자들이 엄청 많이 이동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를 당분간 못 받아요. 그다음에 이 종목이 코로나 때 되게 많이 종목이 올라갔었죠.
되게 많이 올랐어요. 이 종목이 2만 원부터 시작해갖고 쭉 올라가서 6만 5천 원까지 쫙 올라갔던 이 시기의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서 여기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차트가 안 나가는 것 같은데 보이세요? 예, 차트를 지금 보고 계세요? 여기 바닥 2만 원에서 여기 6만 원까지 쭉 올라갔다가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올라간 게 이만큼 빠졌기 때문에 이건 조정이라 그래요. 그 조정은 고점 대비 얼마까지 빠지냐면 50% 정도 빠져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조금 더 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등 들어온 종목 교체 팔고 다른 걸로 파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다음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분홍색 선이 있잖아요. 이거 가만히 보면 이게 되게 중요한 중심선이라 그래요. 그래서 분홍색 선을 이렇게 표시해놓고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이 분홍색 선이 꺾였어요라고 하면 이 종목 빠질 확률이 많아요. 이제 조정을 줄 확률이 많아. 그러면 이게 위에서 얼마까지 빠지냐 보면 거의 40에서 60%는 빠져요. 무조건 이게 고점 대비 빠질 때 그러면 이 가격까지 빠질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이 종목 사면 안 돼요. 알겠죠? 그다음 다음에 올라갈 때는 이 분홍색 선이 이렇게 꺾이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이렇게 같이 섞어서 보면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종목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에버브 반도체 10%, 아, 만 원에 10%입니다. 아, 그죠? 예, 조금 많이 밀렸었죠? 반도체 자체가. 예, 이제 2월 달에 움직일 거예요. 근데 이런 종목은 되게 가벼워요. 가벼운 종목이에요. 반도체 종목, 소부장 중에서도 어버브 반도체는 되게 가벼운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탄력이 좋아요. 이번에 2월 달 안에 한번 빵 치고 오면 팔고 나오면 돼요. 오래 갖고 있지 말고요. 이 종목은 11,000원까지는 보여요. 그러니까 2월 안에 제가 2월 달 안에 이렇게 튈 확률이 많아요. 티 올라올 확률이 있으니 이 가격 안에 팔면 돼요. 아, 예. 더 사지 말고요. 근데 예. 네? 삼성에서 뭐 그 관계자가 지분 참여자도 했고 또 작년에 하반기에 실적이 좋고 그래서 네. 장기로 좀 더 사볼까 생각을 하는데 추가 매수. 나쁠 것 같진 않는데 우리가 이렇게 주식을 매매할 때는 내가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할 거야, 조금 더 끌고 가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 시가총액 있죠. 네, 예. 시가총액이 1,600억이거든요. 1,600원 조그만 예. 기업이거든요. 이게 변동성이 세요. 여기 보면 막 쭉 밀릴 때, 쭉 올라갈 때 이 변동성이 세기 때문에 이 물량을 많이 살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들은 굳이 이렇게 많이 사가지고 끌고 가는 거는 저는 원치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뿐만 아니라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좀 단단한 그다음에 시가총액이 있는 거 이런 시가총액은 기관 외국인한테 잘 안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쁠 것 같진 않는데 좀 물량을 조절하면서 가야 돼요. 그렇게 한번 대응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11,00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렇게 한번 감사합니다. 참고해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이 안 됐네요. 자, 다음 주는 우리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코스닥의 게임주, 그다음 제약바이오, 반도체 소부장, 그다음 2차 전지 소부장, 그다음에 XR, 뭐 메타, 로봇, AI 뭐 이런 것들은 메타 관련주나 메타버스 관련주나 AI, 로봇 관련주 쉴 수 있어요. 큰 시세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변동성이 센 종목 쪽으로 붙는 것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바닥에 올라오는 게임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제약바이오를 타겟점하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이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예, 대상이고요. 네. 15% 네. 24,900원이요. 사신 지 오래됐어요? 한 1년 정도 됐는데 작년에 좀 올라갈 때 수익을 보고 네. 있다가 좀 공격적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때 좀 물렸거든요. 그래요? 참 어렵죠. 이게 이게 식품 관련주가 이 모멘텀은 되게 좋거든요. 근데 잘 네. 못 가요. 왜 못 가는지 아시죠? 네, 요새 뭐 라이신 가격도 네. 떨어지고 그래서 네. 이제 CJ 제일제당도 별로 안 좋고 네. 그러더라고요. 이게 물가라는 것들이잖아요. 우리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네네. 이게
이게 정책적으로 조금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먹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약간 시세에 버거움이 있어요, 얘가. 그리고 네. 이제 이 앞으로 이게 모멘텀 엄청 좋거든요. 이게 먹거리는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보기에는 되게 뭐 움직임이 없어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근데 장기적으로 내가 조금 뭐 한 10년을 내다본다, 뭐 한 7, 8년을 내다 이러면 되게 좋아요. 먹거리가 네. 나중에도 이슈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게 막 지루하잖아요. 안 움직여요, 잘. 그죠? 네, 다른 건 다른 건 막 움직이네. 이게 안 이것만 움직여요. 하더라고요. 예, 그게 네. 먹거리, 이게 의식주 관련주라 그러거든요. 근데 나쁘진 않는데 또 돈도 잘 먹고 사람들의 소비가 일어나는데 사람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가 내가 좀 다른 시장과 대비 시장과 관련돼서 시장과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라면 이건 안 맞아요. 근데 내가 나 네. 그런 거 괜찮아. 그냥 막 나중을 보고 그냥 갖고 갈 거야. 그러면 나쁘진 않아요. 그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할 건지는 우리 시청자분이 하실 건데 저라면 굳이 이거를 지금 팔 필요, 손해보고 나올 필요는 없어요. 25,000원까지 올라올 수 있으니 저 같으면 좀 더 사서 네. 25,000원 언제를 팔 거예요. 아, 네. 왜 그러면 굳이 뭐 이 종목 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빠지지도 않아요. 요 라인에선 안 빠지죠. 뭐 비중을 줄일 필요는 없어요. 없나요? 잘 갖고 있으니까 갖고 봐서 아시겠지만 이 가격은 안 빠져요. 여기 지금 네. 몇 년 내내 지금 1년 내내 이 가격을 잡혀 있잖아요. 떨어지면 올라오고 올라가면 밀리고 올라가면 떨어지면 올려놓고 이 가격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저점이에요. 저점. 지지라인.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물량을 늘려서 튀어 올라오면 매도 치면 돼요. 이게 박스권이라 그래요. 여기 2만 원, 그다음에 2만 5천 원. 이렇게 시간 주면 2만 5천 원 정도 오면 팔고 되면 되고 또 떨어진다 그러면 2만 원을 사가지고 요거 매매만 하면 돼요. 아, 그러면 계속 들고 있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네, 내가 다른 종목을 볼지 못하고 다른 업종에 대응을 하기 어렵다 그러면 이거 갖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손해보고 나오지 마세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성우투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매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네, 저 KG ETS 네. 11,350원에 10%요. KG ETS 사셨어요? 네네. 이 사신 이유가 있어요? 이게 쌍용차가 네. 거래가 이제 재개가 된다고 하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네, 맞아요. 그때까지 얘를 이제 가지고 갈 것인지 네. 아니면은 근데 얘가 쌍용차가 만약에 거래가 재개가 된다고 하면 네. 더 올라가려는지 아니면 그 전에 그 기대감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라면 네. 재개되기 전에 팔아야 될지 네. 그게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 이런 거는 아까 잘 보셨어요. 이게 아, 올라가는 모멘텀을 본 거거든요. 네네. 그죠? 예. 그다음에 이게 그때가 되면 그게 언제일지 모르잖아 아직. 그죠? 날짜로 그렇죠.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거 다 네.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다 그거 보고 있거든요. 여기 매집돼 있잖아요. 여기 차트를 그렇죠. 보면 네. 요 매집 뿡 돼 있고 여기 매집 뿡 돼 있고 안 나가잖아요. 여기 물량을 그대로 네.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네. 요만 이렇게 들어온 사람은 뭘 보고 있어요? 그거 보고 이게 풀렸다 그러면 팍 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왜 그러면 여기 네, 근데 그게 여기도 이만큼 올라갔던 게 뭐예요? 인수권 때문에 이렇게 한번 네. 움직였잖아요. 이렇게 예, 여기도 예, 그렇고 여기도 뭐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막 이렇게 막 강하게 움직였잖아요. 그러면 네. 여기 기다리고 있다가요. 그 이슈가 나온다 그러면 그때 팍 튈 거예요. 그럼 그때 팔고 나오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재개되고 나서까지 기다릴 거 없이 그 전에 먼저 그 움직여요. 기대감이 이제 예, 가장 그게- 상승됐을 때 그때 뭐라고 하냐면 매도점이라고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 그때 빵 튀면 그때 팔아야 돼요. 이런 종목들은 뉴스에 네네. 팔아라. 네. 그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뉴스 나오면 팔면 돼요. 그때 시세가 막 줄 거니까 그때 팔고 나오면 돼. 그거 다 기다리고 있어요. 뉴스를. 그쵸.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요 이제 매집한 사람들이. 네, 있죠. 그러면은 그 전에 그러면 만약에 200일선 저항을 맞고 네. 떨어지면 그럼 그때 팔아야 될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하는데 아니. 어느 쪽이 더 거래가 터질 때. 네. 거래가 네, 터져 네. 올라올 때가 있을 거예요. 탁 터질 거예요. 거래가 터지면 팔면 돼요. 이건 네, 오래 갖고 있지 마요. 알겠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봐도 나쁠 것 같지는 않고 실적 베이스가 잡혀져 있기 때문에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장기적으로 갈 거다라 해도 15,000원까지는 보여요. 네. 거기 넘어가면 또 위쪽에 있어요. 왜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잡아주고 있어요. 실적이 잡히니까 이게 네. 테마보다는 실적이 잡혀 있는 종목들은 좀 끌고 가도 상관은 없어요.
그다음에 이 쌍용차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마 네. 쌍용차가 지금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번에 그 흑자가 났잖아요. 네, 많이 네, 네. 변화가 지금 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봐도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이 테마로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5,000원까지 뭐 가져가도 될 것 같긴 해요. 그때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항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멘토님. 고맙습니다. 네. 예. 자, 다음 전화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넥스트 칩. 네, 매수가 비중은요? 11,300원에 10%요. 이거 오래됐어요? 작년에 좀 샀다가 어. 최근에 조금 더 탔어요. 아, 그러셨어요? 잘하셨네. 이제 다음부터는 신규주는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느꼈죠? 제가 맨날 방송에서 왜 신규주 하지 말라는지 아실 거예요. 하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그죠? 네. 정말 사람 힘들게 하죠. 네. 그래서 신규주는 원래 사이클이 2년 주기 돌아요. 2년. 그러니까 네. 1년 지나야 2년째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일단 1년은 지나요. 거의 다 막. 그리고 한쪽 방향으로 계속 막 움직임도 없고 막 진짜 힘들게 해요. 근데 네. 이 회사는 그나마 괜찮아요. 매기가 좀 붙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거래가 들어왔죠. 그러면 이 종목은 12,000원 라인에 오면 팔아버리세요. 12,000원. 네, 한 번 더 있어요, 위쪽으로. 5일선 타고 가고 거래 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 테마로 움직이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강하게 딱 들어오면 12,000원 라인에 팔면 돼요. 거기가 매물이 있거든요. 이거 네. 네. 이거 네. 혹시 10,000원 아래로 떨어지면 좀 더 사도 될까요? 아니요. 그만 사세요. 이거 빨리 움직이잖아요. 이거 빨리 안 움직여요. 대응할 수 있어요? 이 분봉 봐봐요, 이렇게. 이 분봉 움직이는 네. 거 봐봐요, 이게. 제가 지금 차트를 열어놨는데 이 분봉 봐봐요, 이거. 1분봉이거든요, 이거. 예? 네. 이게 지금 만 원까지 갔다가 막 이게 만천원까지 갔다가 훅 빠지고 막 이러잖아요. 몇 분에 막. 네. 이 탄력이 이렇게 네. 센 거예요. 갑자기 또 느닷없이 어때요? 종가에 쫙 끌어올렸잖아요. 봐봐요, 네. 이게 봐봐요. 2시 반 넘어서 딱 당겼죠. 네. 그렇죠. 이 변동성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탁 올라올 때 탁 팔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이거 그럼 12,000원에 그냥 걸어 놓을까요? 11,900원. 11,900원. 네, 거기서 이제 팔고 나오세요. 이런 거는 짧게 쳐야 돼. 시가총액이 작은 것들은 그냥 수익 네. 나면 매도 치고 나오면 돼요. 알겠죠? 그거 12,000원 라인. 네. 여기가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물량 네.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걸어놓고 딱 오면 팔면 돼요. 알겠죠? 네. 네, 성우 씨 교환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AD 테크놀로지 네. 2만 원에 25%입니다. 네. 사신 이유가 있어요? 네, 뭐 얼른.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라 그래서. 예. 그래요. 예. 이게 사진이 오래됐나요? 네. 되게 1년은 넘었어요. 그러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다운 사이클이 업 사이클이라고 얘기해요. 다운 사이클이 뭐냐, 업 사이클이냐,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반도체 소부장은 제가 움직일 거예요. 저번에도 1월 달에도 얘기했지만 2월 때는 반도체 소부장 쪽, 그다음에 2차 전지 장비 쪽 이거 잘 보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움직이면 포인트예요.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매수가 2만 원이잖아요. 그 여기 매수가까지는 홀딩하면 돼요. 더 사지는 말고. 더 사, 그럼 2만 원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죠. 다 팔을까요? 다 팔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2만 원 오면 다 팔아버리고 지금 조금 더 살 수 있어요. 5%? 거의 없어요, 현금은. 그러면 예. 그럼 사지 마시고요. 2만 원까지 손해 보고 나오지 마세요. 이쪽은 튀어 올라와요. 2월 달에 움직일 수 있으니까 2만 원 라인까지는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때 팔고 나오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팔지 마요. 2만 원까지는 네. 보여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알겠습니다. 해주세요. 힘내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예, 다산 네트워크스 네. 6,300원에 20% 이게 물 따라가지고 가격을 낮췄어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전에 이게 2년 넘은 것 같은데요? 네, 이게 통신 쪽이거든. 유무선 뭐 5G도 있고 막 통신 장비 쪽인데 네, 네. 이걸 이렇게 이번에 그냥 파시는 건 어떨까요? 그래요. 예, 이거는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왜 그러면 네. 지금 계속 이거 들고 있어야
지금 시장이 네. 좀 나쁠 것 같지는 않고 시장이 지금 종목들이 많이 움직여요. 바닥 있는 거를. 네. 근데 여기서 네. 이 종목으로 좀 시간을 소요하기는 좀 아까워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5,500원 넘어오면 그냥 어느 정도 종목 네.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아니 그러면요. 네. 제가 삼성전자 우선주로 또 물을 깎았는데 이걸 매도하고 그거를 물타면 지금 어떨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종목을 죄송하지만 추천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저는 지금 이 종목만 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 이 종목을 네. 좀 처리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5,000원에서 5,500원 오면 매도하시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목 교체하고 그러는 게 좋아요. 더 사지 마시고요. 일단은 네. 5,000원에서 5,500원까지는 반등이 들어와요. 기술적 반등을 네. 하거든요. 그때 팔고 네. 종목을 바꾸는 게 되게 유리해 보여요. 네. 네, 고가징 홀딩. 네. 좀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바꾸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시장이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종목 바닥이 많이 떨어져서 옆으로 횡보하는 종목보다는 바닥에서 튀는 종목들이 되게 많으니까 손실이 작다 그러면 종목을 바꾸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게 종목의 그 리밸런싱이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종목이 계속 옆으로 횡보하거나 인기가 없고 막 계속 떨어지는 종목은 빨리빨리 종목을 바꾸는 게 지금 훨씬 더 유리해 보여요. 그쪽으로 우리가 돌아서 보는 게 훨씬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수고 네,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느 종목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G플렉스인데요. 네, 네. 여기 4,200원에 네. 10%요. 아,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우, 아니, 이거- 그게 뭐. 예, 누가 사라 그랬어요, 이거요? 네네. 아, TV 보고 샀어요? 네. 아, 참 이런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식 잘 모르시죠? 네. 예, 전혀 모르시죠? 이게 주식이 네. 올라가는 거 떨어지는 거 모르시죠? 그러니까 방송 보고 막 이렇게 주식 네. 사면 안 돼요? 글쎄, 처음에 모르고 사가지고 한참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러셨어요? 요새는 네. 공부 좀 한다고 차트도 많이 좀 보고 그래요. 아, 그렇죠. 잘하셨네. 좀 보이세요? 네. 이렇게 네네. 움직이는 게 보이세요? 그럼요. 아, 그래요? 그럼 이 종목 올라갈 것 같아요? 안 올라갈 것 같아요? 저게 길게 그냥 예? 예, 횡보하죠. 옆. 네네. 예, 이런 종목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옛날에 그 지세를 많이 냈어요. 이게 신용 물량이 좀 있었어요, 옛날부터. 네네. 신용 물량이 그때 좀, 예, 좀 줄고 있어요. 올라갔는데 네네. 제가 못 팔았어요. 아, 그러셨구나. 이 종목은 네. 시간을 주면 다시 올라가요. 아. 그 시간이 언제냐라고 했을 때 우리 이렇게 보면 이 거래가 있어요. 거래. 아까 그 네네. 차트 보신다고 얘기하면 이렇게 거래가 네. 쭉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 거래가 네. 지금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없다는 거는 관심이 네. 없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 종목은 그러게요. 예, 네. 관심이 없기 때문에 거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래가 이렇게 네. 쭉 올라가고 4,500원 위로 올라가면 이 종목은 5,500원까지 올라와요. 중간값이거든요. 네. 고점과 저점의 네. 중간값까지 올라와요. 그러니까 네. 이 거래가 언제가 네. 들어오는지 보고 그다음에 거래가 이렇게 뚱 들어온다 그러면 좀 더 사가지고 5,500원 아. 팔면 돼요. 아, 지금 살까요? 지금 사도 나쁘지 않은데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사면 안 되고 거래가 아, 쭉 시간. 올라올 때 그때 사시면 돼요. 네. 그래서 5,500원을 매도하시면 돼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송구시장 기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빨리 시간이 갔네요. 좀 더 많은 분들을 상담해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문제네요. 그죠? 제가 1시에 강연회가 있으니까요. 오시면 이 전략들, 종목 교체, 그다음 업종 이거를 판단해 드릴 거니까요. 오늘 시간 되시는 분 안양 상공회의소에서 1시에 강연회 하니까요. 많이 오셔서 많은 정보를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공수자 기원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